할 거는 저번에 계속 저번 주 월요일부터 얘기했던 incomplete information. 자, 그래서 이 공천 게임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 공천 게임을 약간 변형한 게임. 이거는 그러니까 베이지안 게임에서 간단한 베이지안 게임에서 베이즈 내쉬 이퀄리브리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원래 그냥 엑서사이즈로 남겨놓을까 하다가 이거 같이 한번 해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전 게임과 비교해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강화 비용이 높을 때는 커스트가 5, 낮을 때는 원래 1이었는데 이게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바뀌면서 게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여전히 강화 비용이 높을 때 현역은요, 현상 조직 강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게 dominant strategy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게 되고, 반면에 이제 조직 강화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둘 다 best response가 될 수 있어가지고, 즉 우리가 지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거 전부 다 현상 유지나 조직 강화나 신인 입장에서 신청이나 포기나 둘 다 best response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워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베이지안 nominal form으로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그러면은 강화 비용이 높은 경우에 현역은 무조건 현상 유지, status quo. 그 다음에 현역은 강화 비용이 낮을 경우에는 status quo S를 선택할 수도 있고 entrenchment E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역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SS랑 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인이 공천을 신청하는 거 apply, 그 다음에 포기하는 거 give up, G라고 할까요? give up 한다고. 그래서 ANG 우리가 써주면은, 자, 만약에 비용이 이거 지금 SS가 의미하는 거는 비용이 높든 낮든 무조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현상 유지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현상 유지를 할 경우에는 플레이어 1, 2의 페이오프가 똑같아요. 비용이 높거나 낮을거나. 그래서 그냥 4,2, 6,0 써줄 수 있죠. 이제 문제가 요 아래 건데, SE가 의미하는 거는 비용이 높을 때는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비용이 낮을 때는 조직 강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비용이 높을 때 확률을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낮을 때를 1 베타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 둘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둘 간에 이제 expected payoff를 계산해 줘야죠. 자, 그래서 SE랑 A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베타의 확률로 페이오프 4, 1 베타의 확률로 3. 그러니까 그거의 expected payoff는 3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의 입장은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베타의 확률로 2. 그 다음에 1 베타의 확률로 마이너스 2니까 총 4 베타 마이너스 2.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청 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은 6 또는 7. 그래서 각각 확률 곱해주고 6 베타에 7, 1 베타. 그러면 expected payoff가 7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기할 때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무조건 페이오프가 제로니까 0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베이지안 nominal form이 이렇게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나면은 2x2로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2x2 게임에서 우리가 모든 내쉬 이퀄리브리엄, 순수 전략 또는 혼합 전략 전부 다 계산해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게임에서 어떻게 균형을 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균형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여기 SS를 선택할 확률을 P라고 둘게요. P는 플레이어 1이 SS를 선택할 확률. 그럼 당연히 이제 SE를 선택할 확률은 1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apply를 할 확률을 Q라고 둘게요. Q는 플레이어 2가 신인이죠. 공천을 신청할 확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포기할 확률이 1 Q.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1, 2의 각각 베스트 레스폰스를 구해주기 위해서 플레이어 1이 이제 SS를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1의 expected payoff는요. 그러면은 Q의 확률로 4, 1-Q의 확률로 6. 그래서 total 6-2Q. 이제 S2를 선택할 확률. S2를 선택했을 때 발생되는 expected payoff는 Q의 확률로 3 plus beta, 그 다음에 1-Q의 확률로 7 minus beta. Q의 확률로 7 minus beta. 자, 이렇게 각각 전략에 대해서 이제 expected payoff를 계산해 준 다음에 그러면은 언제 이 두 개를 믹스할 거냐? 우리 혼합 전략 균형 구할 때 생각한 거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동일한 효용을 안겨다 줄 때 플레이어 1은 SS랑 SE를 이제 섞을 그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을 그 컷오프를 한번 구해줘 볼까요? Q에 관해서. 자, 그러면은 Q에 관해서 전부 다 묶어주고 나머지는 반대쪽으로 반대 사이드로 빼주고요. 그럼 일단 6-2Q 이거는 Q에다가 3 plus beta 그 다음에 7 minus beta에다가 마이너스 7 minus beta의 Q죠. 그래서 Q 텀과 나머지를 이제 분리시켜 주면은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 1 minus beta 남고 Q를 전부 다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 왼쪽에 그 다음에 3 plus beta 플러스 7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줘가지고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뭔가 틀렸나? 잠깐만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오케이 이게 Q3 플러스 베타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베타 앞에 마이너스 사인 들고서 왼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7 마이너스 베타 오케이 그러면은 Q에다가 2 마이너스 베타 equals 1 마이너스 베타 아이고 그러면은 Q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2분의 1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 1의 베스트 레스폰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Q가 2분의 1보다 크다. Q는 아까 전에 플레이어 2가 공천을 신청할 확률이었는데 이게 2분의 1보다 크면은 좌변이 우변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스테이터스 코어 하는 게 베스트 레스폰스. 그러니까 신인이 공천을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베스트 레스폰스. 그 다음에 잠깐만요. Q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왼쪽이 그쵸 우변보다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반면에 Q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낮을 때만 entrenchment라는 거 SE가 best response 이때는 SS 그 다음에 정확하게 Q가 2분의 1일 때는 그 2분의 1일 때는 indifferent 한 거 그러니까 SS를 하는 게 best response라는 거는 우리가 P를 통해서 나타내 주면은 P는 이제 플레이어 1이 SS를 플레이할 확률이니까 SS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P가 1이라는 거죠. 반면에 SE를 선택한다는 거는 P가 제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Q가 정확하게 2분의 1일 때에는 두 개의 전략이 indifferent해지기 때문에 P는 0과 1 사이의 모든 숫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플레이해도 전부 다 best response가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Q가 Y축에 Q를 두고 X축에 P를 둔 다음에 Q가 2분의 1보다 큰 위쪽을 생각하면은요. 그럴 때는 P가 제로인 게, 즉 P가 제로라는 거는 이 X축 값이 제로라는 거니까 이렇게 붙어 있겠죠. 반면에 Q가 2분의 1 아래다 그러면 P가 1인 게 best response니까 자, best response의 correspondence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Q가 정확하게 2분의 1이다. 그럴 때는 P를 뭘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X coordinate이 모든 상관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horizontal line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플레이어 1은 분석이 끝났고, 그럼 이제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이제 플레이어 1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apply를 했다. 일단 포기를 했다는 쉽죠? 아이고, 포기하면 편하죠. 그래서 제로, 페이오프는. 근데 apply를 했다?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피해 확률로,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이 SS를 선택할 때 이만큼의 효용이 1-p의 확률로 4 beta 2 그래서 2p 1-p의 4 beta 2 그래서 언제 G랑 A를 섞냐? 두 개가 정확하게 페이오프가 같을 때 그래서 이거 같다 0이랑 같다고 놓은 다음에 이제 P에 관해서 풀어줘야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P텀과 나머지 상수텀을 서로 separate 시킨 다음에 P에 관해서 풀어주면요. 그러면은 왼쪽에 P에 관한 텀을 남겨줄까요? 그러면 2P 2P in 2 minus 4 beta plus 2 여기에 P 남고 자 상수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2 minus 4 beta가 오른쪽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P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1 minus 2 beta over 2 minus 2 beta.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전에는 베타랑 상관없이 Q 값이 결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즉 플레이어 2가 공천 신청과 포기를 2분의 1 확률로 할 때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이 두 전략 간에 서로 이제 indifferent 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합할 인센티브가 생기죠. 반면에 컷오프 P는 이제 베타의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베타 P가 정확히 요 threshold일 때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G랑 A랑 서로 indifferent해요. 즉 플레이어 2가 선택하는 건 Q인데 Q는 0과 1 사이 아무 숫자나 상관이 없는 거죠. 반면에 P가 이 값보다 크다. 요 threshold보다 크다. 즉 P가 2-2 베타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P가 더 크니까 좌변이 더 큰 거죠. 좌변에 P를 놔뒀으니까 P가 이 값보다 크다 그러면 좌변이 크겠죠. 좌변이 더 크다는 얘기는 좌변에 우리가 A로부터 발생되는 expected payoff를 뒀으니까 이럴 때는 A를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 즉 Q를 1로 두는 게 best response. 반면에 P가 이 값보다 작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 즉 Q를 제로로 두는 게 best response.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베타가 정확하게 0.4일 때를 나타내요. 0.4일 때 아까 전에 컷오프는요. P는 1-2 베타, 2-2 베타. 베타가 정확히 0.4일 때는 0.2 나누기 1.2 그래서 6분의 1이 되거든요. 6분의 1. 뭐지? 잠깐만요. 여기서 P를 다른 걸로 정했는 모양인데 이거는 P를 그 SS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SE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긴급하게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P 저비용 유형이 조직 강화 조직 강화 그러니까 SE 맞아 교과서에서는 이거 P를 SE라고 나왔어요. SE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랑 반대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잠깐만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P를 SS라고 놨으니까 SS를 선택할 확률이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그럼 컷오프가 6분의 1에서 6분의 5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것도 바뀌게 되는데 P가
6분의 5보다 클 경우에는 Q가 1이 아니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P가 6분의 5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그럴 때 Q 값은 제로. Q 값은 제로. 그 다음에 P가 6분의 5보다 작은 쪽에 있다. 즉, 이 왼쪽에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Q를 1로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 그 다음에 정확하게 cut-off다 그러면은 신인 입장에서 신청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vertical line이 이제 형성이 돼요. 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 계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이 P는 probability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 숫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잘 보면은 분자가 분모보다는 확실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근데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분자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베타가 0.5보다 작아야 돼요. 즉, 이 가운데 두 개의 베스트 레스폰스가 만나는 이 지점, 만약에 베타가 0.4일 때는 우리가 총 3개의 균형이 생기는데요. 이 베스트 레스폰스가 만나는 점이 여기 꼭지점 하나.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냐면은 P는 0, 그 다음에 Q는 1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좀 헷갈릴 텐데 좀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P를 S2를 선택할 확률이라고 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균형 나오는 게 S2랑 그 다음에 Q는 1. 이거는 내 생각에 교과서에서 Q가 apply, 공천 신청할 확률 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apply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꼭지점에서 하나 또 만나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PQ의 좌표로 얘기하면은 1,0.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거는 P가 1이라는 건 S2. 아이고, P가 0라는 건 S2가 아니고 SS죠. 그래서 현상 유지한다, 돈 안 쓴다. 아이고, 그러면은 그 신인 정치인은 공천을 신청해서 얘랑 후보 경쟁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돈을 쓴다, S2 선택한다. 그럴 경우에 포기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수 전략 내시균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랑 Q랑 정확하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혼합 전략 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만나는 점의 좌표가 6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1.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6분의 5의 확률로 SE 전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분의 1의 확률로 SS,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2분의 1 확률로 신청할까 말까,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0.5보다 작아야지만 이 안에 있는 이 균형이 그게 돼요. 아까 베타가 의미하는 거, 이 혼합 전략 균형이 생기고요. 이 베타가 의미하는 거는 플레이어 1의 조직 강화 비용이 고비용일 때, 그러니까 베타는 그 entrenchment cost가 높을 확률이거든요. 이걸 나타내죠. 이거 너무나 인투이티브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타가 0.5보다 작을 때만 이 균형이 나오게 되고, 베타가 0.5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 혼합 전략 균형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베타가 0.5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고비용일 확률이 높아. 상대가 지역구를 위해서 돈을 쓸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천 신청하겠죠. 우리가 그걸로 가면은 아까 베이지안 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베타가 0.5보다 크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이제 4 베타 마이너스 2가 얘가 설령 강화 비용이 낮아가지고 인트랜치먼트를 한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expected payoff가 0보다 커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이제 G 할 때는 무조건 플레이어 2의 payoff는 제로였는데 G가 dominate 되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왜냐면 4 베타 마이너스 2 둘 다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apply 할 거고, 그럼 그걸 예측해서 플레이어 1은요 4랑 3 플러스 베타 두 개 비교해 보면은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SS가, 즉 숫자 4가 확실히 크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1 입장에서 SE가 dominate 돼요. 그래서 유일한 내시균형이 나오게 되죠.
베타가 0.5보다 크다? 그러면 유일한 내시 균형은 그냥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얘는 공전 신청. 자, 요게 유니크 내시 이퀄리브리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혼합 전력 균형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유일한 프레딕션이 나온 거, 베이즈 내시 이퀄리브리엄, BNE. 질문이요.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됐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베이즈 내시 균형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그 저번 월요일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임에서 지금 여기서 간단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레이어 1, 2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incomplete information, 즉 private information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1의 조직 강화 비용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 조직 강화 비용이 5 또는 1 또는 3 이렇게 바이너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베이지언 노멀 폼을 그려준 다음에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수는 뭔지,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각각의 전략 조합에서 각각의 플레이어의 expected payoff는 뭔지, 그래서 지워줄 거 지워준 다음에 내시 균형 찾는 게 바로 베이즈 내시. 이건 어렵지가 않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모든 게임이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건 이제 정치 및 공공경제 이걸 약간 좀 넘어서서 그냥 일반적인 게임 이론인데 우리가 크로노 듀오폴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크로노 컴피티션에서는 각 firm들이 퀀티티를 이제 조정하면서 경쟁을 하죠. 똑같이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퀀티티 경쟁을 하는 게 크로노 컴피티션, 프라이스 경쟁하는 게 버틀란드 컴피티션. 그래서 여기서 크로노 컴피티션에서는 각각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Q를 선택하는데 Q는 아무것도 생산 안 할 때 그 다음에 인피니티 요 가운데서 어떠한 숫자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베이지언 노멀 폼 매트릭스 그려준 다음에 거기서 내시 균형 찾는 거 이게 불가능하죠. 이런 어프로치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firm, 두 번째 firm이 있는데요. 각각 quantity를 결정해요. firm의 production cost, marginal cost는 딱 0으로 간단하게 그냥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이렇게 가정할까요? 반면에 firm 2는 비용이 firm 1처럼 0일 수도 있고 2분의 1 확률로 0, 그 다음에 나는 다른 2분의 1 확률로 inefficient 해가지고 비용이 높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 동일한 제품을 firm 1, 2 다 생산을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시장 가격은 이렇게 linear demand function으로 결정된다고 한번 해보죠. 잠깐 이건 IO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IO가 아니고 이건 이제 여기서 베이즈 내시 균형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irm 2의 이제 그 production cost가 hidden information인데요. firm 1은 그걸 모르죠. 반면에 firm 2는 자신의 생산 비용이 0인지 4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뭔가? 잘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는 정보가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과연 얼마를 생산해야 될까? 이거죠. Q1이죠. 반면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묘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2는 자기가 생산 비용이 낮을 때는 얼마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높을 때는 얼마를 생산하는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결정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전략이라는 거는 contingent plan,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어떻게 움직일지 전부 다 묘사해야 된다는 거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생산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낮을 때는 이거 그럼 내가 이미 낮았다는 걸 아는데 Q2H를 왜 생각할 필요가 있지? 플레이어 1은 얘는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선택하는지 이걸 선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Q1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거기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모두를 플레이어 2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Q1은 얘가 이렇게 각각의 비용이 이렇게 realize 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생산량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내가 Q1을 어떻게 선택해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2는 각각 생산 비용에 따라서 요만큼 생산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의 그 firm 1의 그 profit은요. pi 1은 내가 Q1만큼 선택을 하고 플레이어 2는 생산 비용이 낮을 때는 요만큼, 높을 때는 요만큼. 자, 그러면은 얘의 그 profit은요. expected profit은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10 minus Q1 그 다음에 Q2 대신에 firm 1 입장에서는 얘가 2분의 1 확률로 가격이 비용이 낮으니까 Q2L 그리고 남은 2분의 1 확률로는 얘가 비용이 높을 테니까 Q2H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from 1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겠구나. expected price가 되죠. expected market price. 그리고 기업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을 결정하는 거니까 price에다가 자기가 얼만큼 생산했는지 Q1 곱해주고 이게 끝이죠. 왜냐면 생산 비용 우리가 제로라고 가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죠. 기업 2는 자기가 생산 비용이 낮았을 때는 자기는 Q2L만큼 생산을 할 거니까 첫 번째 기업이 Q1만큼 생산하고 두 번째 기업이 자기가 Q2L만큼 생산할 때 마켓 프라이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산량 그리고 생산 비용이 낮았을 때는 프로덕션 코스트가 없으니까 제로. 마지막으로 기업 2는 생산 비용이 높을 때 Q2H를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위의 표현과 똑같은데 단순히 Q2L을 Q2H로 바꿔주고 여기서는 이제 생산 비용이 4만큼 할 때마다 마지널 코스트가 4만큼 들어가니까 기업 2의 프로핏은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expected profit 이거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기업의 expected profit 여기 이거 요식이요. 요식 그대로 여기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best response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기업은 자기는 Q1을 결정하죠. Q1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자기의 expected profit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 파이 1은 Q1에 관해서 미분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Q1 바깥에 거 하나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를 Q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나오죠. 그리고 바깥에 Q1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Q1이 2Q1이 돼요. 2Q1 그래서 이거 first order condition 미분한 거 0으로 갖게 놓아준 다음에 이거를 Q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자 firm의 1의 best response요. 그래서 낮았을 때 요만큼 생산하고 높았을 때는 요만큼 생산하는 거. 자 요렇게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기업 1은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종 요만큼 생산을 하게 돼요. 뭐 지금 IO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슬롭이 마이너스냐 뭐 이런 거 왜 두 번째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첫 번째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이제 똑같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기업의 생산량을 줄이면은 두 번째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게 돼요. 그런 거는 한번 뭐 다른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베이즈 내시 균형을 구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은요. 두 번째 기업은 자기가 생산 비용이 낮을 때, 높을 때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 profit function을 Q2L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0으로 놔주면은 Q2L은요, 5 Q1을 2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Q to H 역시 요 아래에 있는 profit function, 생산 비용이 높을 때 얼마를 생산하는지 요거 Q to H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Q to H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이거 5가 아니고 10이네 10 오케이 10 그 다음에 요 아래는 6 minus Q1 divide by 2 요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업 2는 지금 best response가 두 개 있죠. 두 개. 파랑색, 회색. 그래서 파랑색이 나타내는 게 뭐냐? Q to L. 자기의 생산 비용이 낮을 때.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 낮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회색 선과 파란색 선 비교해 보면 파란색 선이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기업이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Q1을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생산 비용이 높을 때는 좀 더 생산량을 늘리는 거. 너무나 인투이티브하죠.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너무나 인투이티브하기 때문에. 자, 근데 파란색, 빨간색 있죠. 근데 지금 기업 1은 몰라. 얘가 제로인지, C2가 제로인지 4인지. 그러면 기업 2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얘가 2분의 1 확률로 내가 Q1만큼 생산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 요 직선을 따라서 2분의 1의 확률로 이 직선을 따라서 반응하고 남은 2분의 1 확률로 아래 직선을 따라서 아래 베스트 레스폰스를 따라서 반응하겠구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인지하는 두 번째 기업의 베스트 레스폰스는 바로 이 파란색, 회색 선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이 점선이 돼요. 이 점선. 그렇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 기업 2가 Q2L을 생산하겠구나. 남은 2분의 1 확률로 Q2H를 생산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업 1이 최대한 자기가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 얘가 이러한 기대값 Q2바 요만큼 생산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Q2L은 요걸 따라서 Q2H는 요 아래에 있는 거 요식을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요 가운데 점선이요. 파란색과 회색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요. 당연히 이거는 어떠한 가정 때문이냐? 커스트가 0 또는 4일 확률이 각각 2분의 1일 때 만약에 0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요 점선, 요 이제 firm 1이 인식하는 best response는 파란색 선에 수렴하게 될 테고 반대로 비용이 높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수렴하게 아래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두 번째 기업의 best response는 이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만큼 생산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럼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원래 요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expected quantity 두 번째 기업이 얼마큼 생산하는지 expected quantity produced by firm 2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은 5 minus 1/2 Q2 바가 되겠죠. Q2 바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뭐냐? 바로 요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선. 그래서 요 빨간색 선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자기의 검정색 선 요거랑 정확히 만나는 지점 여기서 4. 첫 번째 firm은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기업은 어떻게 반응하냐? 첫 번째 기업이 4만큼 생산을 했으니까요. 자기가 비용이 낮을 때는 그럼 파란색 선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두 번째 기업은 자기의 비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4개만큼 생산했다. 그럼 자기는 3개. 만약에 자기의 생산 비용이 높다. 그러면 회색 선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4개 생산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1개. 그냥 여기서 대입하면 알죠. Q1에다가 4 대입하면은 Q2L은 얼마 나오냐면은 6 나누기 2 그래서 3. 그 다음에 Q2H는 4 대입하면은 2 나누기 2 그래서 1 하나. 자, 그래서 이게 베이즈 내시 균형 구하는 방법이요. 언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다? 액션이 여러 개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너무 무한개라서 우리가 이걸 매트릭스로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타입별로 얘가 뭘 선택하는지 생각해 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연속적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expected payoff function 설정한 다음에 first order condition으로부터 best response 구하고 우리가 best response 만나는 점에서 베이즈 내시 균형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질문이요. 질문. 질문. 이것도 그러니까 IO 수업 시간이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균형은 구하는 거 요렇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기업의 커스트를 모른다는 게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산량에 대한 첫 번째 기업의 두 번째 기업의 생산 비용을 알고 있을 때랑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리고 모르고 있을 때를 서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얘기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IO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퍼블릭 이코노믹스로 넘어와서 공공재에 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공재는 제가 원래는 슬라브스의 슬라브스는 제 건 아닌데요. 김영세 교수님 건데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프리라이딩 문제 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그거를 괜히 그냥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봤자 뭐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하나 그냥 기억해 둘 만하죠. 우리가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 그래서 경제학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수만 가지 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가장 학부 이제 경제학 원론에 이제 나오는 건데 상품을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냐 없냐. 배제성이 있다는 거는 내가 사용하면은 상대방이 사용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배제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럽제 같은 경우는 그 멤버십을 낸 사람만 딱 사용할 수 있게끔 한마디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경합성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제품의 가치,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그 제품의 라이벌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기억나나요? 라이벌리 뭐였다? 잠깐 배제성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가르는 거. 소유권 있냐 없냐. 경합성은 내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떨어지는 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공유 자원 내가 국립공원에서 많이 놀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상대방이 고기 못 잡는 뭐 이런 뭐 이그샘플 있죠. 공공재는 그러니까 pure public good 같은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그다음에 비경합성 이거 두 개를 이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재화거든요. 그래서 뭐 national defense 그다음에 뭐 공공 뭐죠? 뭐 TV 그러니까 케이블 TV 말고 뭐라고 해 이거 뭐라고 하지? 공중파 뭐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 공공재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경제학적인 문제는 바로 이제 프리라이딩 프로블럼 그건데요. 무임승차 문제. 그래서 이 무임승차 문제랑 incomplete information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정보가 complete 할 때는 무임승차가 이런 식으로 발생했는데 정보가 불완전할 때는 사람들의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자 그거를 다음 이그샘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플레이어한테 공공재를 공급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건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둘 중에 한 명만 컨트리뷰션을 한다 기부금을 낸다 그럼 공공재는 공급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incomplete information은 뭐냐 각각의 플레이어가 기부를 하는데 느끼는 어떤 subjective cost가 있겠죠. 이거 monetary cost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그래서 기부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그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 비용이 CI가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 I는 1 또는 2 각각의 플레이어가 느끼는 기부 비용은 다음과 같은 uniform distribution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엡실론 그래서 엡실론은 0보다 큰 숫자예요. 그래서 0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1 플러스 예라까지 1 플러스 예라 이걸 왜 이렇게 그릭레러로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CI가 여기서부터 uniformly distribute 돼 있다 그러면은 density가 probability density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유닛 인터벌 위에서 0과 1 사이에서 이제 유니폼이 디스트리뷰트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디스트리뷰션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left hand point랑 right hand point가 서로 다르다. 뭐 그래도 뭐 똑같죠. 그러면은 전체 이 사각형의 그 length는요, 1 플러스 얘라 플러스 엡실론이 되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이 넓이는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density는, constant density는 1 over 1 플러스 얘라 플러스 엡실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가 이렇게 CI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자기는 C1을 알고 있지만 C2를 몰라요. 상대방은 기부 비용이 얼만큼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C2가 0보다 작을 확률은 요 사각형의 넓이. 자,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엡실론, 그 다음에 세로의 높이는 1 over 이거니까 요 두 개 곱해준 거. 자, 요게 바로 probability C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공공재가 공급이 됐다. 그럴 경우에 각 플레이어가 느끼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는 1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incomplete information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 연습 문제 하나 놓은 게 있는데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건데 거기는 그 각각의 contribution cost는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재화에 대한 가치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 example이 훨씬 더 어려운 example인데 아무튼 자, 그래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기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동시에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static games, 이 게임은 동시에 선택한다는 게임 차원에서 static game, 그 다음에 정보가 incomplete 하다는 측면에서 incomplete inform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Bayesian 게임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Bayes-Nash 균형 생각해서 균형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걸 예측해 줄 수 있거든요. incomplete information.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나와 있는데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는 컨트리뷰션 할 건지 프리 라이딩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죠.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둘 다 무임승차한다 그러면은 기부 비용 없고 재화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죠. 근데 공공재의 특징상 한 명만 기여를 하게 되면은 공공재는 공급이 되고 지금 여기 룰이 그렇죠. 그리고 이미 공급이 됐다 그러면은 비배제성에 의해서 남이 그걸 사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2가 기여를 했다. 근데 플레이어 1은 무임승차했다. 그럼 플레이어 1은 공짜로 1만큼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죠. 반면에 플레이어 2는 자기의 기여 비용 C2를 빼준 거. 둘 다 기여할 때는 요만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둘 다 기여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기여하면 되면 내가 그거 환수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기여 비용은 irreversible. 그래서 contribution 이 전략은 회수할 수 없는 전략으로 irreversible 이 스펠링 reversible 뭐 이거 환수 이거 뭐냐 몰라 이거 뭐 irreversible 오케이 환수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기여하면은 그냥 끝인 걸로 1 마이너스 C2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어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이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잘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그게 있어요. 지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플레이어 1 입장에서 기여를 자기가 하게 되면은 플레이어 2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페이오프가 1-C1으로 고정돼 있죠. 반면에 무임승차하면은 상대방의 액션에 따라서 1 또는 0의 페이오프를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CI가 플레이어 1의 커스트가 1보다 커요. 그러면 기여하는데 발생되는 페이오프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무임승차는 최소 0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라이딩 하는 게 dominant strategy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지금
그 페이오프 스트럭처가 정확히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럼 플레이어 2 입장에서도 자신의 그 기여 비용이 1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프리라이딩 하는 게 dominant strategy예요. 그 다음에 C1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을 경우에는 1-C1이 1보다 커지게 되는, 그래서 항상 기여하는 게, 그래서 contribution 하는 게 dominant strategy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cost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러면은 기여하거나 무임승차하는 거 둘 다 best response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intuitive한 cut-off strategy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략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전부 다 묘사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게 뭐냐면은 나의 realized cost가 뭔지 그거죠. 근데 realized cost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1 플러스 에라까지 어떤 값을 다 취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떠한 값이 발생하든지 간에 기여비용이 무슨 값, 거기 사이에서 무슨 값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 기여를 할 건지 무임승차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죠. 즉 여기서 SI는요, 플레이어 I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거는요, 전략은 그 마이너스 예라부터 1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1 플러스 예라까지, 이게 바로 CI가 이제 CI의 그 서포트요, 그 가질 수 있는 값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각각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contribution 할 건지 free riding 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렇죠? 요게 바로 전략이 되죠. 그래서 SI는 자기의 그 CI에 관한 function이 돼요. function. 여기서 이제 strategy는 이렇게 하나의 function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케이. 저 시계를 누가 조정해 놨네. 오케이. 그래서 저 CI가 여기서 보면은 충분히 높을 때는 F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낮을 때는 기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의 threshold 또는 cutoff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플레이어가 이 cutoff보다 기여 비용이 높다. 그럴 때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낮다. 그러면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cutoff strategy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플레이어 1, 2 둘 다 정확하게 payoff structure가 symmetric하죠. 그러니까 둘 다 symmetric strategy를 사용하는 거, symmetric cutoff strategy를 사용한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cutoff가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C1이 C*보다 어떤 주어진 값 C*보다 크다. 그러면은 무임승차. 낮다. 그러면은 contribution. 플레이어 2 입장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C2가 C*보다 높다. 무임승차. 낮다. 그러면은 contribution.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동일한 폼을 가진 cutoff strategy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symmetric 대칭적인 Bayes-Nash equilibrium을 구할 수 있는 거죠. Bayes-Nash equilibrium. 자, 그래서 이 optimal cutoff가 뭔지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주면은요, 플레이어 2 입장은 고려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둘 다 정확히 시메트릭하니까. 플레이어 1 입장만 고려해주면 충분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contribution 한다. 그러면은 뭐 플레이어 2가 뭘 선택하든 상관없이, S2가 뭐든 상관없이 payoff가 1-E1으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죠. 반면에 자기가 무임승차한다.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1 또는 0가 발생하게 되는데, 0는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 없으니까 언제 1만큼의 페이오프가 발생하느냐? 플레이어 2가 contribution 할 때. 플레이어 2가 makes a contribution. 그런데 플레이어 2가 지금 이런 cut-off strategy에서 언제 contribution 하냐? C2가 C*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C2가 아까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1 플러스 예라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C 스타보다 작을 확률은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가로는 C 스타에다가 플러스 엡실론. 그 다음에 세로는 1 플러스 얘라 플러스 엡실론. 요렇게 돼요. 오케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요. 아이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도 좀 그런데. 아무튼, 여기까지. 다음 주에 요거 남은 거 정리하고, 임플리케이션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16장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과연 학부에서 얘기해야 될지 말 건지 좀 그게 있는데, 한번 제가 고민해 본 다음에 슬라이드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